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IBM 두람유투에게서 LC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강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1강 때는 파트 1을 함께 다뤘고요. 이제 2강 파트 2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랑 어떤 식으로 이 책을 따라오는 게 좋냐면은 문제를 미리 다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이론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 풀이 같은 것들, 중요한 것들 풀이를 이어가도록 할 거니까 저랑 한번 쭉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파트 2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전달드리고 바로 출발하도록 할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파트 2는 앞에 나오는 세 네 단어 끝에 한두 단어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파트 2를 완벽하게 다 듣고 풀 수 있다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질문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사실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앞에 나오는 세 네 단어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만 들어도 정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끝에 나오는 한두 단어까지 드러낸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파트 2는 파트 1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을 딱 골라내는 파트라기보다는 오답을 잘 소거해서 정답을 남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정답을 고르려고 하면은 정답을 무조건 들어야만 풀 수 있는데 오답을 잘 소거해서 정답을 남긴다면은 정답을 명확하게 못 들어도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남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기억해 놓으시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닛 1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페이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희가 who, what, which 의문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o를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 책에 있는 걸 다 다루진 않고요. 중요한 포인트들만 전달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 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 who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who 하면 당연히 사람 이름으로 답변을 할 거라는 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who라고 불렀을 때 직책, 직업, 부서명, 뭐 회사 이름 이런 것들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일단 우리 샘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who can I speak to about a damaged wall? 이 되겠죠? 이 damage 입은 wall에 관해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Here's the extension number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who라고 물었는데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건 아니고요. extension number, 여기 내선 번호 있으니까 여기로 전화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회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하면 할수록 그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듣고 풀기가 어렵다면 오답을 잘 버려서 정답을 남기셔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볼까요? Who's going to train the interns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Who's going to train까지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이긴 할 것 같아요. 누가 트레이닝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만능 답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나오면 거의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데 It hasn't been decided ye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답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이 되게 많이 되는 건데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한번 가보면 일단 여러분들 선택지에 decide가 포함되어 있으면 답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When are you going to move to a new office? 새로운 사무실로 언제 이사 갈 거야? 라고 했더니 I haven't decided yet. 아직 결정 안 했어. 이런 거.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라고 했더니 Let's decide later. 나중에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답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답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이 오답 패턴이라고 하는 건 이런 질문에서 이런 게 나오면 오답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Who created this banner for our sales event? 이렇게 나와 있죠. 이 sales event의 배너를 누가 만들었나? 중요한 건 뒤에 건 못 들어도 Who created this banner? 맞죠? 이 배너를 누가 만들었나까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Yes, William did인데 Yes를 듣자마자 버리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 의문사 의문은 yes, no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야, 너 어디 살아? 돼요? 안 되죠. 어디 살아?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문사로 물으면 의문사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지 yes, no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팁일 수 있는 게 일단 의문사, 의문문이 여전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많은 높은 확률로 선택지 yes, no를 끌고 오거든요. 그럼 그것들만 잘 버려내시더라도 여러분들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고요. 그래 한번 볼까요? Who should I speak with to exchange a laptop입니다. 랩탑을 exchange 하기 위해, 교환하기 위해서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니 중요한 건 Who should I speak with?까지만 들으면 사실 풀 수는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나오고 선택지에 I have change for $10라고 합니다. $10에 10달러의 change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잔돈이 있습니다라는 뜻인데 이건 우리가 해석상 당연히 소거할 수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못 들었을 때 어떻게 소거를 할 수 있냐면 질문에 exchange라고 하는 게 있고 선택지에 change가 있죠. 이런 걸 유사 발음 소거법으로 소거할 수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 exchange에 나와 있는 exchange의 일부인 단어를 change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단어 일부 활용 오답 이렇게도 보시면 되고요. 단어 일부 활용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what이랑 which 의문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정답 패턴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보시면 Which fitness center offers a yoga class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Which fitness center yoga class 이 정도만 들어도 풀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거 맞는 답변이라고 하는데 The one on Main Street라고 합니다. 일단은 which라고 묻죠. 선택지에 one 나오면 100% 정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Which one은 100%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the one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하면 one이 포함되어 있는 선택지는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오답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답이다 라고 하는 건데 Which caterer should we hire? 이라고 합니다. catere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출장 뷔페 서비스 업체라고 하는 걸 caterer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caterer를 고용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They are my favorite dishes라고 합니다. 이 dish라고 하는 건 접시라는 뜻도 있지만 음식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상 어휘 소거법, 연상 단어 소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질문에 어떤 단어가 들리고 여러분들 귀에 선택지에 어떤 단어가 들렸는데 그 두 개의 단어가 연상되면 소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Teacher, student. 그러면 연상되니까 소거, hospital, nurse, hospital, doctor 이런 것들 들리면 소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연상 어휘 소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caterer이라고 하는 게 출장 뷔페 서비스 업체로 음식을 당연히 serving 해주는 것이니까 favorite dishes의 dish라고 하는 단어랑 연상되니까 소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연상 소거법이라고 하는 건 연상되나 고민하다가 오히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연상 딱딱 되는 것들을 소거해내시고 아닌 것들은 사실 듣고 소거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한번 볼까요? What color should we paint the walls in the waiting room? 이라고 하죠. 대기실에 어떤 컬러로 칠해야 할까요? 이걸 사실 듣고 풀려면 어느 정도를 듣는 게 좋냐면 What color should we paint? 이 정도만 들어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답으로 나오는 거는 about the color scheme이라고 하죠. scheme이라고 하는 게 계획이라고 해서 색채 계획, 뭐 색을 칠할 때 어떤 식으로 칠할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해석상 답이 안 되겠지만 질문에 뭐가 있다? 질문에 color, 선택지에 color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반복 어휘 혹은 동일 발음 소거법이라고 하는 건데 유사 발음 동일 발음 소거법을 세트로 기억하셔도 돼요. 질문에 나오는 어휘랑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가 발음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면 오답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둘 중에 뭐가 더 확률이 높냐라고 하면은 유사 발음이 오답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똑같은 어휘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가끔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랑 여러분들 actual 테스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고 와서 저랑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많은 문제를 시간적인 제약상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저랑 포인트들 몇 개 좀 잡아놓고 이제 나머지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일단은 제가 4번 풀이를 할 텐데 먼저 한번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듣고 정답을 잘 남겨보시고 저랑 하나씩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4.
Who's in charge of editing our company newsletter? A. Ask Rachel in Human Resources. B. Both regular and express mail. C. Around November 9th. 오케이, 잘 남겨놓으셨죠?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은 질문 먼저 갈까요? Who's in charge of editing our company newsletter? 물론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지만 초반에 중요한 것들이 모여있긴 하네요. Who 들었을 거고 be in charge of. be in charge of는 뭐뭐의 책임을 맡다라는 뜻이니까 누가 책임자니? 요 정도만 듣고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질문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각각의 선택지를 듣다 보면은 질문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런 경우가 있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일단은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놓죠. 그걸 가지고 각각의 선택지와 대화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누가 책임자니? 라는 걸 들었어요. 맞죠? Who's in charge of editing our company newsletter? 누가 책임자니? A. Ask Rachel in Human Resources. 누가 책임자야? Both regular and express mail. 누가 책임자야? Around November 9th.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집중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대화가 안 통하는 것들은 버리시면 되는 거고. 괜찮으시죠? 정답은 어떻게 가셨어요? A로 가셨나요? Who's in charge of editing our company newsletter? Ask Rachel in Human Resources. 그러니까 Human Resources 부서에 Rachel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Who라고 물었고 사람 이름, Who라고 물었을 때 이런 부서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Be in charge of는 OVE의 책임을 맡다는 뜻인데 동의어는 be responsible for이 있습니다. Be in charge of, be responsible for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하나 더 극단적인 팁을 투척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여러분들 ask, check, find out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답이 되게 많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k, check, find out이 포함된 선택지는 답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k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발음이 Ask Rachel in. ask로 나왔죠. Ask Rachel. 맞죠? ask가 아니고 미국 발음일 때는 에 발음으로 나는 게 영국 발음일 땐 발음이 어떻게 난다? 아로 많이 나죠. 맞죠? 그래서 소금 좀 넘겨줄래라고 할 때 pass me the salt pleas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영국 발음일 때는 pass me the salt please 이런 식으로 pass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B 한번 확인해 볼 텐데 B는 왜 속어처리를 해야 되나요? Both regular and express mail. 이거는 뭐 의미가 전혀 맞지 않아요. 맞죠? Regular and express mail인데 Regular mail 보통 우편, express mail 특급 우편입니다. 이거는 질문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속어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C는 Around November 9th. 일단 여러분들 November 이런 거 들리잖아요. November는 11월 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 시점 이런 걸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When are we going to finalize this newsletter? 이 뉴스레터를 언제 finalize, 최종 마무리할 거니? Around November 9th. 이런 느낌이 돼야 되겠죠.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저희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여러분들끼리 먼저 정답 남겨보세요. 갑니다. Number 7. Which dress looks better on me? A. Use my email address. B. Yes, I can see that. C. The green one is nice. 오케이, 이건 뭐 고민할 거 없이 잡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랑 질문 먼저 가볼까요? 뭐래요? Which dress looks better on me?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dress look better, 어떤 드레스가 좋아 보여? 요 정도 느낌 괜찮을 것 같은데 정답은 A. Use my email address. B. Yes, I can see that. C. The green one is nice. 오케이, 고민할 거 없이 정답 C로 잘 가셨죠? 왜? Which dress looks better on me? 왜냐면 which가 나오면 선택지에 뭐가 있으면 정답이다? one이 있으면. The green one is nice. 그래서 어떤 dress looks better on me? better on me. 나한테 더 잘 어울릴까? 라고 했더니 the green one is nice. green one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맞죠? A는 어떻게 버릴까요? Use my email address. 제 이메일 애드레스를 쓰세요니까 당연히 해석상 속어인데 질문에 뭐가 있다? 질문에 dress, 선택지에 address가 나왔잖아요. 맞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유사 발음 속어로 소거할 수 있겠죠. dress, address. 맞죠?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 한번 소거할게요. Yes, I can see that. 보내드립시다.
왜 보내드리죠? 의문사 의문문인가요? 의문사 의문문은 뭐가 안 된다? Yes, 당연히 안 되잖아요. 맞죠? 듣자마자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드려야 돼요. yes, I can see that. 맞죠? I can see that.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해석상 소거해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가볼까요,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들끼리 정답 남겨보세요. Number 11. What did the client say about our revised design? A. For the board meeting. B. I haven't been told yet. C. At the proposed site. 오케이. 잘 남겨놓으셨나요?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질문 먼저 잡아볼까요? What did the client say about our revised design? 만약에 여러분들이 about 이하를 못 들었어도 앞부분을 정말 잘 잡아냈다면 What did the client say about our... 맞죠? What did the client say?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말했나? 이 정도 덩어리로 잡을 수 있을 건데 A. For the board meeting.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B. 말했나? I haven't been told yet.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C. 말했나? At the proposed site. 오케이. 정답은요? 정답은? What did the client say about our revised design? 맞죠.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말했어? I haven't been told yet. haven't been told yet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be told라고 하는 건 듣다라는 뜻으로 heard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뉘앙스를 들어가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듣다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haven't been told yet이니까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기억할게요, 여러분들. 못 들었다라고 하는 건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죠.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느낌의 선택지는 거의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Dr. Lee 언제 이사 간대? 라고 했더니 He hasn't told me yet. 나한테 말 안 해줬는데? 라고 하면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런 것들 답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질문은 어쨌든 about revised design이 되겠죠. 수정된 디자인에 관해 뭐라고 말했나? 피드백 받았니?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요. A 한번 소거할게요. For the board meeting. For the board meeting입니다. 여러분들 for이라는 게 나왔는데 일단 이렇게 기억합시다. for이라고 하는 건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for이 답이 되려면 why를 물어야 돼요. Why are you revising this design? 너 왜 이 디자인을 revise 수정하나요? 라고 했더니 For the board meeting. 저희 이사회 미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표해야 되니까요.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why라고 물을 때 선택지에 for이 나오면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C 한번 버릴게요. At the proposed site. At the proposed site입니다. at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at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아마 where이 좋을 것 같은데 Where are we going to hold a launching event가 되겠죠? 우리 런칭 이벤트를 어디서 할 거야? 라고 했더니 At the proposed site. proposed site이니까 제안된 사이트에서 제안된 장소에서 합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혹시 느낌 오시겠어요? 우리가 오답인 것들은 있죠. 여러분들 정답이 되려면 질문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런 고민들을 평소에 많이 해보셔야 문제를 풀어갈 때 오답을 드렸을 때 빠르게 소거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 유닛 2로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2, when, where 의문문 먼저 배워볼 텐데 일단은 when 의문문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when 의문문은 첫 번째로 정답 패턴을 보겠습니다. 일단 when이라고 하는 거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답변은 뭐 시간, 시점 이런 것들 답변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자, 질문 한번 보시면 When did Miss Wagner start working on the translation이라고 합니다.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건 번역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언제 Wagner가 start working on 작업을 시작했나요? 요 정도만 잘 잡으셨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래요? Let me check her worklog이 되겠죠. worklog가 업무 일지 같은 건데 그걸 확인해 보겠다.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선택지에 무슨 단어가 있으면 답이 말이 된다? ask, check, find out이 있으면 답 말이 된다? check, 정답 이렇게 끌고 가도 돼요. 근데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질문의 시제랑 과거의 그 답변의 시제를 일치시켜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100%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당연히 질문에서 묻는 시제랑 선택 시제는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시제를 일치시키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너 주말에 뭐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나 어제 영화 봤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시제를 일치시켜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답 패턴 알아보겠습니다. When is her training scheduled to begin? Scheduled to begin.
미국 발음일 때는 schedule to, 영국 발음일 때는 schedule to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 트레이닝 begin 하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When training begin 이 정도만 잘 들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언제 트레이닝 시작해? 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보세요. Sure, I will definitely attend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sure이라고 하는 건 결국 yes랑 같은 겁니다. when은 여전히 의문사 의문이기 때문에 yes, no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 속어 처리해야 되는 리스트에 sure도 집어넣어 놓으셔야 되겠죠. 의문사 의문은 yes, no 안 되지만 sure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where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where은 장소를 묻는 거니까 장소에 대한 답변 같은 것들을 할 것 같은데요. 질문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게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포함한 질문입니다. Where is the publicity department located? publicity department라고 하는 건데 publicity라고 하는 건 홍보부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Where located? 어디에 위치에 있나요? 요것만 잘 들어도 충분히 풀 수 있긴 합니다. 자, 맞는 답변입니다. Ask the receptionist. 맞죠? receptionist한테 물어보세요. 접수교원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ask는 또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랑 actual 테스트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10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잘 들어서 정답 남겨놓으시고 저랑 정리하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10. When will my vehicle's engine be fixed? A. About $200. B. By Tuesday afternoon. C. Some metal components. 오케이, 잘 남겨놓으셨나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질문 먼저. When will my vehicle's engine be fixed? 어떤 게 들리세요, 여러분들? 어떤 덩어리? 언제 When will my vehicle's engine be fixed? 엔진이 be fixed, 고쳐질 것인가? 언제 엔진이 고쳐질 것인가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언제 고쳐져? A. About $200. 언제 고쳐져? B. By Tuesday afternoon. 언제 고쳐져? C. Some metal components.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은 잘 가셨나요? 정답은? When will my vehicle's engine be fixed? B죠. By Tuesday afternoon. By Tuesday afternoon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할게요. when이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by는 두 개의 뜻이 있거든요. 뭐뭐까지 뭐뭐쯤. By Tuesday afternoon쯤에 고쳐질 것입니다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있어도 거의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데 once, 뭐뭐 하면,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not until, 뭐뭐에라는 뜻인데 not until은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언제 만날까라고 할 때 when are we meeting again? 우리 언제 만나라고 했을 때 not until July라고 하면은 그럼 July까지는 아니니까 그 다음 달인 August에 만나나?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not until은 해석을 할 때 뭐뭐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when are we meeting again? 이라고 했을 때 not until July라고 하면은 7월에 만납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들 소거하겠습니다. A 갑니다. About $200. 여러분들 about $200라고 나왔습니다. 숫자가 답으로 나왔고 일단 돈이잖아요. 맞죠? 돈이면 당연히 how much로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how much will it cost to get my engine fixed? 엔진 고치는데 얼마 드나요? About $200.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C는 어떻게 버릴까요? Some metal components. metal component라고 합니다. 메탈로 된 부품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Some metal components. 일단 여러분들 단어만 툭 던지는 선택지는 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단어만 툭 던지는 거 metal components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메탈로 된 부품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답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랄까 약간 느낌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답이 결코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무례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물건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0원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괜찮죠.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0원.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마찬가지예요. 파트에서 단어만 툭 던지는 건 답이 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남겨볼게요. Number 18.
When was the photocopier repaired? A. On the third floor. B. Sometime this week. C. At least 50 copies. 오케이, 잘 남기셨죠? 같이 한번 볼까요? 뭐래요? When was the photocopier repaired? 어떤 거 들리나요? 언제 repaired 되었나? 시제가 일단 과거기를 한 것 같아요. When was니까 When was the photocopier repaired? 언제 수리됐나? On the third floor. B. Sometime this week. C. At least 50 copies. 오케이, 정답은 B로 잘 가셨나요? When was the photocopier repaired? 맞죠? 언제 photocopier 복사기가 repair 되었나? 수리되었나? Sometime this week. 맞죠? 이번 주 언젠가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할게요. when이라고 묻죠. 그러면 sometime, anytime 거의 정답. 그러면 where, somewhere, anywhere 거의 정답. who라고 묻죠. someone, anyone, no one 거의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것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저희 A 한번 소거해 볼까요? On the third floor. On the third floor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on이라고 하는 거예요. on은 뭔가요?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On the third floor. 맞죠? 그렇기 때문에 where로 물어야 되겠죠. Where did you put the package? 야, 너 소포 어디에 뒀니? 라고 물었더니 On the third floor. 3층에 뒀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At least 50 copies. 자, 여러분들 질문에 일단 뭐가 있나요? photocopier 선택지에 copy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C 요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단 숫자가 답이 되잖아요. 숫자가 답이 되려면 질문의 시작은 how many나 how long 등의 정도를 묻는 질문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정도를 묻는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다라고 해서 보통 숫자가 답으로 나오는 how many, how long과 같은 질문 유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속어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photocopier 선택지에 copy가 나왔으니까 단어 일부를 활용한 오답 처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3로 갑니다. how랑 why 의문문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how 의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패턴 먼저 한번 볼까요? How often should I change the filter? 이라고 합니다. How often이라고 있는 건 빈도를 묻는 것이 되겠죠. 맞는 답변 한번 볼까요? It depends on the usage가 되겠죠. usage라고 하는 건 사용인데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극단적으로 알고 계시면 선택지에 depend on이 포함되어 있으면 답이 많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뭐 how much is the return ticket? 뭐 how much is the round trip ticket to Rome? 뭐 로마로 가는 로마에서 왕복하는 로마로 가는 왕복하는 티켓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it depending on when you're it depends on when you're departing. 언제 출발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depend on은 답이 많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Y 쪽으로 한번 가서 정답했던 살펴볼까요? 자, why are you going back to the conference room? 너 왜 컨퍼런스 룸으로 돌아가니? 라고 했더니 to look for my briefcase. 제 briefcase를 찾으러 갑니다. 라고 하죠. 아까도 언급드렸는 거 기억나시나요? why라고 물으면 뭐가 답이 많이 된다라고 했죠? why라고 물으면 for 이라는 거. 맞죠? 답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to 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to 뭐뭐 하기 위해서도 답이 많이 될 수 있겠죠. 하나 더 추가로 기억할까요? so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Why are you moving to a new office? 라고 하면은 so that I can have a bigger space. 그렇게 하면 더 큰 공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Why don't you join us for dinner? 여기서 유의할 점은 뭐냐면 why로 묻긴 합니다만 뒤에 이렇게 don't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한문이 됩니다. 그래서 why don't you? 당신 뭐 하는 건 어때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why don't you join us for dinner? 우리 저녁 먹는데 조인하는 건 어떠니? 라고 했더니 sorry, I have other plans가 되겠죠. 맞죠? 이렇게 물론 거절할 수도 있어요. Why don't you는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yes, no 답변도 가능합니다. 맞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why 의문사 의문은 because가 될 수 있다 없다? why 의문사 의문은 because가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yes, no는 안 되잖아요. why라고 물으면. 근데 여기서 why don't you라고 하면 뭐뭐 하는 건 어때요? 라는 제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제안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가능하다? yes, no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저희 actual 테스트 문제 딱 2개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웠던 이론들에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 준비해 왔습니다. 갑니다. Number 11. How long does the advanced computing class take? A. I took it last week. B. Spaces are limited. C. That one has been canceled. 오케이. 자, 한번 가볼까요? 어떤 덩어리가 들리나요? How long does the advanced computing class take?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오래, how long, 뭐 take, 뭐 이런 거 같은데 얼마나 오래 걸렸나? 걸리나? 시제가 뭔가요? How long does the advanced computing class take? 현재 시제네요. A. I took it last week. B. Spaces are limited. C. That one has been canceled. 오케이. 정답은 어떻게 갔나요? 정답은 How long does the advanced computing class take? 맞죠. C로 잘 가셨나요? That one has been canceled. 아, 그거 취소됐는데. That one has been canceled.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분이 Advanced Computing Class라고 하는 것은 일단 Advanced라고 하는 것이 뭐 고급의, 상급의 이런 뜻이거든요. Computing Class는 얼마나 오래 걸려요? 라고 물었더니 아, 그거 고급반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취소됐어요. That one has been canceled. 이게 정답인 거죠. 맞죠. 오답을 잘 버려볼까요? A는 I took it last week. I took it last week? Last week 듣자마자 여러분들 질문은 뭐가 빡 떠올라야 돼요? I took it last week. When이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When did you take the computer class? 언제 컴퓨터 클래스를 들었니? I took it last week. 맞죠. 지난주에 들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의 시제가 does라고 하는 현재 시제인데 took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소구하실 수도 있다는 거고요. B는 어때요? Spaces are limited. Spaces are limited. 공간이 limited. 부족합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why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Why are we accepting more attendees? 왜 우리 더 많은 참석자들을 받지 않아? 라고 했더니 Spaces are limited. 공간이 부족하잖아. 더 받으면은 사람들 너무 불편할 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괜찮으시죠? 자, 하나 더 정리하겠습니다.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Number 18. Why don't you come to the Indian restaurant with us after work? A. I have to finish a report. B. On 11th Avenue. C. I'm glad you enjoyed the food. 오케이. 같이 한번 질문 먼저 잡아볼까요? 뭐래요? Why don't you come to the Indian restaurant with us after work? 일단은 중요한 건 Why don't you를 듣는 게 중요하죠. 제안문입니다. Why don't you? 뭐뭐 하는 건 어때? 라고 하는 제안문인데 Why don't you come to the Indian restaurant with us after work? 그러니까 Why don't you come? restaurant 이런 거 들리나요? 오는 건 어때? restaurant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A. I have to finish a report. B. On 11th Avenue. C. I'm glad you enjoyed the food. 오케이. 정답은 A로 잘 가셨나요? Why don't you come to the Indian restaurant with us after work? 점심 그 after work 일 끝나고 인디아 레스토랑 가는 건 어때? I have to finish a report. 제가 이 레포트를 끝내야 돼서요 라고 합니다. 바쁘다는 뉘앙스의 선택지는 답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레포트 끝내야 됩니다. 저 일 끝나고 오늘 출장 가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답 많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선택지에 나오면 답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이미 3개를 정리를 했네요. 뭐예요? 여기 보이는 바쁜 거. 맞죠? 바쁘다라는 뉘앙스는 답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 확정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답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있었죠. 모른다라고 하는 거. 말 안 해줘서 난 모르는데 이런 것들도 답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 소개하겠습니다. On 11th Avenue. On 11th Avenue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장소가 아닐까요? On 11th Avenue. 맞죠? 장소를 묻는 거면은 당연히 where로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Where's the India restaurant located? 인디아 레스토랑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On 11th Avenue. 이런 거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는 I'm glad you enjoyed the food.
Why don't you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미래를 제안하는 거거든요. I'm glad you enjoyed the food. 맞죠? Enjoy the food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과거 시제로 시제를 맞지 않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보시면은 질문의 restaurant 선택지에 food가 있죠. 연상어휘로 소거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하나는 일단은 why don't you는 미래이기 때문에 enjoyed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틀렸다. 시제가 불일치한다. 그 다음에 질문의 restaurant 선택지에 food 연상어휘 소거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리뷰 방법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리뷰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틀린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틀린 문제는 질문과 정답을 오답 노트에 적는 거예요. 질문과 정답, 다른 것들은 안 적으셔도 돼요. 일단은 질문과 정답을 영문을 먼저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영문을 적고 밑에 한 칸은 비워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한글 해석을 적을 거니까. 한글 해석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로 직독직해해서 적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결국 파트 2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거든요. 한글 표현을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를 수월하게 만들려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를 끊어서 직독직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외우기도 편하고 나중에 외우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도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표현을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암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샘플 한번 볼까요? 이런 거예요. Which dress looks better on me?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쭉 해놓고 어떤 드레스가 나한테 잘 어울려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드레스가 더 좋아 보이니 나에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끊어서 요 덩어리 어떤 드레스가 looks better 더 좋아 보이나 on me 나에게 이런 느낌으로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가려놓고 영어로 말할 때도 나중에 어떤 드레스가 which dress 더 좋아 보이나 looks better 나에게 on me 이런 식으로 한글을 보고 영어로 말하기도 편하다라는 거죠. 일단 외우기가 편하고 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로 편집을 해놓은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답을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암기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암기할 때는 음원을 재생을 딱 해서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면서 따라가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속도로 소리를 내서 따라갈 수 있어야 그 음원이 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소리를 내서 많이 따라가면은 음원과 그 발음과 사운드, 연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리스닝 하다가 너무 안 들리는 게 있으면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부분의 발음을 소리내서 5번 따라하고 들어보세요.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결국 듣기를 잘하려면 소리를 많이 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3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